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보다 훨씬 어린 여성이 자꾸 눈에 밟히는데, 과연 그녀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적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혼자 속만 태우신 적,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 신호, 8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몰라서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차이 때문에 설마 나한테 관심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성숙한 남성에게 끌리는 젊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래 남성에게 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8가지 신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신호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수줍어하면서도 동시에 은근히 플러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관심의 신호가 맞나 싶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수줍어하는 것 자체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조용하고 긴장한 것 같다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말을 툭 던지거나 뭔가 은근한 의미가 담긴 말을 슬쩍 하고는 다시 수줍게 눈을 피하는 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더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관심이 생겼을 때 그녀는 속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 혹시 상대방이 어색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수줍어하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는 못하니까 장난스러운 플러팅으로 조금씩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녀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피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그냥 원래 저런 성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그녀가 수줍음을 타면서도 여러분 앞에서만 특별히 플러팅을 한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 여러분과 있을 때의 그녀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차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면 지춘게 받아치거나 진지하게 대답하시면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신호 이해가 되셨죠?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냥 성격이 밝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또는 어떤 자리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요? 만약 눈이 커지면서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환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 바름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기쁨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의상 반갑게 인사하는 표정과 진심으로 기뻐서 나오는 표정은 사실 꽤 다릅니다.
예의상 짓는 미소는 입술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진짜 기쁠 때 나오는 미소는 눈가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얼굴 전체가 밝아지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진짜 미소를 뒷잼 미소라고 부릅니다. 눈 주위 근육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여러분을 볼 때 그녀의 눈가에까지 주름이 잡히면서 환한 미소가 나온다면 그건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닌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을 때 그녀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지, 대화가 더 활발해지는지, 전반적으로 더 밝아지는지를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녀의 하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반응하는지입니다. 원래 사교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밝게 대하는 성격이라면 이 신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유독 더 밝게 반응한다면 그 차이가 바로 그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신호부터는 그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한가 보다 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여러분의 일이나 경험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답하는 동안 정말로 집중해서 듣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요. 더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더 오래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다양한 상황을 헤쳐온 노하우, 이런 것들이 또래 남성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녀가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건 여러분을 단순히 친절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과의 대화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질문은 답을 듣고 나면 그냥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그녀의 질문은 다릅니다. 답을 들은 후에도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경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처럼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조언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해보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라고 피드백을 전해온다면 그건 정말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녀에게 여러분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너무 가르치려 드시거나 반대로 너무 겸손하게 "별것도 아닌 경험인데요 라고 낮추시는 것은 피하세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세요. 이런 상호 존중의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연결감은 점점 깊어집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세 번째 신호와 비슷하지만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의 결정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가벼운 질문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선택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진로, 가족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들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매우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의견을 구하는 상대는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믿고 그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고 느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의견을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드리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지혜와 관점이지 자신의 결정권을 넘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의견을 나누되 최종 선택은 그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녀에게 더 깊은 신뢰와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신호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더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접촉을 시도할 때는 또래 간의 접촉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위장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에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팔을 살짝 건드리거나 지나가다가 어깨나 등을 스치는 것, 무언가를 전달할 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손이 닿아 있는 것, 앉을 자리가 충분한데도 여러분 가까이에 앉으려고 하는 것 등이요. 이런 작은 접촉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신체 접촉은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 없는 상대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먼저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건 의식 속에서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접촉이 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터치가 많은 성격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유독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접촉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녀는 더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줍음과 플러팅의 조합, 눈빛의 변화, 배우려는 태도, 의견을 구하는 행동, 그리고 신체 접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2~3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들이 사실 더 결정적인 신호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8번째 신호는 이걸 확인하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실 이유가 없는 수준의 신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6번째 신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내면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털어놓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 성장하면서 힘들었던 기억, 지금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요.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녀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약간 놀란 표정으로 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여러분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남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대부분 일종의 감정적 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가 자신의 친구나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한다면 또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다면 그건 여러분을 자신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려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충고를 서두르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녀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면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도 연결감은 더 깊어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럴 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시는데 그녀에게 필요한 건 대부분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7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건 조금 미묘한 신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보이나요? 옷차림이나 외모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주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온다거나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요. 이건 여러분의 눈에 좋게 보이고 싶다는 심리의 표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그거 저도 찾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과의 공통점을 만들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농담에 진심으로 즐겁게 웃어주거나 여러분이 성취한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한다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농담에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의 성취에는 별다른 감동도 없죠. 그녀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노력들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더 좋은 신호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관심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니까요. 반면에 너무 과하게 보이려 한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 앞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가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신호입니다. 이걸 확인하셨다면 정말로 더 이상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 신호입니다. 그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제안을 한다는 건 그 감정이 그런 장벽들을 넘어설 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까요? 이번에 좋은 음식점 생겼는데 같이 가볼까요? 요즘 이런 전시회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저 이런 거 배우기 시작했는데 혹시 같이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요. 또는 이보다 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요즘 이런 거 타러 가고 싶었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거나 여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요. 이런 말들은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제안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고 난 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구체적인 다음 약속을 원한다면 그건 그녀에게 이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더 어린 상대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관심입니다. 진짜 감정이 있어야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줍어하면서도 은근히 플러팅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나타날 때 표정이 환해집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감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여러분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결정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의미 있는 존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내면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 앞에서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덟 번째, 먼저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건 그 어떤 신호보다 강하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8가지 신호를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무조건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어린 여성과의 관계에서 나이 많은 남성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은 바로 여유와 속도 조절입니다. 성급하게 그럼 우리 사귀어요 라고 결론을 내리려 하거나 신호를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행동하는 건 오히려 그 신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신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수줍음, 간접적인 제안, 자연스러운 척하는 접촉, 이런 것들이 전부 나는 관심이 있는데 당신은 어때요? 라고 조용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심스러움의 가장 좋은 대응은 역시 여유 있고 따뜻한 반응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신호에 편안하게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여유 있는 태도 자체가 그녀에게 여러분이 성숙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차이에 대해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좀 더 진지하게 발전한 이후에 서로 이야기 나눌 부분이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혼자 머릿속에서 걱정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녀는 이미 나이 차이를 고려한 후에도 여러분에게 끌린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 감정적인 안정감, 깊은 대화, 진지한 태도, 이런 것들은 나이가 어린 남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매력입니다. 그녀는 그걸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신호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호들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녀의 행동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호를 분석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한 발 더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애에 좋은 일들이 생기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